안녕하세요. 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이 준비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촉촉히 내리는 비가 시원한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번 주 내내 거의 비가 내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뜨거웠는데 맞아요. 이제 밤에 잠 좀 잘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밤에 약간 잘 썰렁한 주무셨습니까? 느낌도. 어저께 그저께는 약간 저는 썰렁하던데요. 그래서 긴팔 입고 잤어요. 긴팔 입고 주무셨어요? 네. 이불 꼭 덮고 이럴 때 감기 걸리면 고생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따뜻하게. 세상에 이 더운 여름에 따뜻하게 주무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사실 오늘 뭐 잠깐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윤석열 그 이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한데 벌써 청문회가 이제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네. 3주째로 3일 죄송합니다. 3일째로 접어들었는데 네, 괜찮아요. 아침인데요. 다 이해해요. 3일째. 그런데 계속 뭐 여야 간에 이게 약간 루틴한 거긴 하지만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고 사실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20여 년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뭔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 입장과 무관하게 굉장히 전 국민이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청문회 자체가. 그렇죠. 청문회를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아침이라서. 네, 아침이라서. 네, 어떠신지. 청문회를 왜 하는지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하는지 무엇을 할 건지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네, 주객 전도가 되고 그렇죠. 말에 종이 끌려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청문회 왜 하나요? 그 후보의 자질을 알고 정책을 그렇죠. 알기 위해서 하죠.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인사청문회 하는 거는요. 이제 국무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주된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로 그분의 신상이나 인품도 같이 보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주는 네, 일할 의지와 능력, 구체적 계획이 더 주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늘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내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일을 시키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보고 정말 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뭐 보고 선임해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그렇죠. 선임해요. 네,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네. 물도 안 주시고 어, 농담이에요, 농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 뽑죠. 그렇죠. 일을 시킬 때 다 그러지 않나요? 자, 우리가 국민이 장관에게 일을 시킬 때도 똑같은 겁니다. 장관이 되어서 일할 의지와 능력, 네.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저희 물 좀 갖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걸 묻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신상 털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본질 이게 왜 하는 거지? 왜 이쪽 그냥 이 사람 흘러가지? 신상 털기 하려고 보나?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리고 다 솔직히 신상 털기에서 그걸 또 있는 그대로도 아니고 한쪽 시각으로 왜곡해서 공격하면 네, 네. 멀쩡한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완벽한가?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저도 있어요. 하자투성이에요. 네. 자, 누구를 세워놔도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상 털기에서 페인트 칠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보는 국민들도 속상하고 보기 싫은 거죠. 네, 네.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우리 통일부 장관 후보자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질의했던 내용이 저는 그런 질의를 했어요. 통일부 장관 감사합니다. 네. 장관 후보자로서 네. 지금 장관님이 되시면 무엇을 해야 하나? 네. 그리고 어떤 남북 관계를 만들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구체적 비전은 무엇인가? 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죠. 또 앞으로 그런 하세요.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옛날에 뭘 했니 그것도 막 시시콜콜한 거 이런 질문만 하면 이런 걸 물어볼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제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너무 속상했던 것이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네. 북한의 대변인 같다라고 낙인 찍기를 또 시도했어요. 그거는 늘 옛날로 치면 하는 야, 너 얘기죠. 빨갱이 이거랑 같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낙인 찍기를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 낙인 찍기가 얼마나 많은 학살과 비극과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 왔습니까?
그 끝에 12월 3일 내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북한 대변인 같다라고 네. 낙인을 찍어요. 도대체가 반성을 안 한다. 이제 너무 이 비극적인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부리 여기에 대한 고찰 한 번 없이 네. 특히나 통일부 장관 자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니까 이걸 묻는 국회의원들도 네. 최소한의 이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정도의 고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많이 속상했어요. 의원님처럼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고 정책질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청문회를 한 20년간 살펴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뭐 빨갱이니 뭐 암약하고 있다는 둥, 뭐 김정일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력 없는 의원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그 얘기만 네, 하고 정책적으로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색깔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번에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좀 절망적이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통일부에서 한 일도 없고 해놓은 것도 다 망가뜨려서 그렇죠. 정책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요? 말할 건더기도 안 남겨놨어요. 뭔가 했었어야지 그거 뭐 반박이라도 할 텐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3년 동안 남북 회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전에도 남북회담 없었던 아니요 시기는 계속 꽤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아무리 네.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도 그 회담은 물밑으로? 계속 네네. 있어 왔는데 지난 3년은 완전 전멸이었어요. 통일부가 없어진 줄 아시는 국민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북한 인권 증진 재단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북한 인권 증진 재단이 네. 마치 북한을 공격하는 수단처럼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활용을 해 왔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올리는 제일 북한 주민들이 왜 인권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네. 힘든 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경제적 문제예요. 네. 그럼 경제적 문제로 인권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결국 제재거든요. 그럼 인권증진재단에서 제재 불필요한 제재에 대한 해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없이 오로지 북한을 공격하는 형태만 해버리면 북한이 제대로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제가 이 외통위에 사실은 자청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너 왜 갔냐? 왜 갔냐 그렇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어제 아래 월요일이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외통위. 네. 그래서 인사를 하는 자리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만약 남북 간의 대립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네. 혐오가 짙어지고 교류가 단절되면 네. 단순히 남북 간의 대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네. 빨리 줄이라고요? 예. 네, 지금 외통에 너무 지금 예, 빠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네. 총평을 해야 돼서 예, 그러면 다음에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그 2, 3일 진행되고 있는데 총평을 좀 하시면 어떠실까요? 총평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느끼는 총평은 네. 원활하게 일단 뭐 진행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네. 지금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검증이 없어요. 정책 검증이 제대로 된 게 없죠. 들어보신 게 있나요? 혹은 보도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왜냐면 기자들도 섹시한 것만 쓰지 정책은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네. 질의가 정책 검증이 빠진 네. 신상 털기 질의 또 이렇게 사람의 이게 좀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만 자극해서 확 확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네. 야당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을 검증. 제대로 하는 건데 그 네. 부분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민주당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 알겠습니다. 질의를.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제 한때 몸 담으셨다가 지금 뭐 입장이 많이 달라지셨고 그래서 말씀하시기에 조금 저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몇 면을 봤더니 뭐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 뭐 비대위원장 겸임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한 10명이 갔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 리셋 코리아 한마디로 윤 어게인 부르는 사람들 아닌가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름부터 리셋이고요. 네. 저는 뭘 리셋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좀 리셋 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네. 혁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그 혁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리셋 코리아에 가서 얼굴을 비칩니다.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혁신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없다는 거죠. 네.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한 이틀 전에 있었고 여전히 그냥 네.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하고요. 네. 근데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윤 어게인에 매달리는가? 네. 윤에게 약점이라도 잡혔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면.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위 윤희숙 혁신위가 그 어쨌든 구성이 됐는데 너무 좀 흥미로운 거는 개파 불문하고 다 윤희숙 혁신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혁신의 의지가 있는가, 네. 두 번째는 혁신의 능력이 있는가, 네. 세 번째는 혁신의 권한이 있는가. 음. 근데 의지와 능력과 권한이 다 의심받고 있는 거죠. 다. 아, 예. 네. 의지라고 하면 정말 네.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향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라는 윤희숙 위원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의지 표현의 전제는 나는 정치 안 한다라는 선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본인 스스로가.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두 번째는 능력이 있는가? 이분이 뭔가 혁신을 해온 경험이 있나요? 또 당내 그런 세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약간 무게파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누군지 아세요? 전 잘 모르겠던데. 예, 예전에 국회의원 하다 나왔다는 정도는 아는데 그것도 좀 불미스럽게 나왔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조금 부풀려진 이름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능력 부분이 불분명 또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의미도 없는 그러다 본 거기다가 국민의힘 주류 세력에서는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 등이 네. 리셋 코리아에 참석한 것처럼 네. 혁신의 의지가 전혀 없는데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네. 혁신하는 척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런 여전히 권한이 없고 근데 불편한 얘기하니 바로 박아버리죠. 계속.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원내대표 먼저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써부터 돼버려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약간 조금 비관적인.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혁신하는 척만 하고 시간을 좀 때워 보내자. 그냥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월 가다가 네. 민주당이 실수하고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때 다시 우리가 올라오면 돼 정도 생각인데 네. 그렇게 그냥 땜빵으로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윤희숙 위원장이 이제 인적 청산을 얘기를 하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라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윤희숙 혁신위가 8가지 사건을 지목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탄핵을 반대할 수 있었느냐. 그거 문제다. 어떻게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었겠느냐. 혹은 또 김문수는 왜 단일화 한다고 했으면서 입장을 번복했느냐. 이렇게 딱 따지다 보면 여기에 안 걸려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친한계가 됐든 친윤계가 됐든. 이렇게 해서 혁신이 될까요? 안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왔죠. 아, 의원님 나오셨군요. 딱 한 명 있었는데. 나와버렸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지향점. 지향점이 없는 정당이 왜 모여 있죠? 뭐 하려고? 정권 잡으려고? 정권을 왜 잡아요? 국민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권력이 좋아서 잡는 거죠. 뭐, 그런 당이 본인들이. 없어져야지. 네. 그래서 지향점도 설정할 수 없고 지향점에 따른 구체적 혁신안이 나올 수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8가지 문제점 제시하는 건 좋아요. 네. 8가지 문제점 맞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고 왜 문제가 아니고 왜 8가지를 선정했는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그렇죠. 설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기준 네. 제시가 없죠. 기준을 제시하려면 지향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당이기 때문에 지향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인가? 그렇죠. 초점도 없고 목적도 없고. 네. 지향점이 없잖아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향점을 모르겠어요 지금. 저 당이 어디로 가는 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배지 지키자 뭐 이게 지향점이겠죠. 이거 이익 결사죠. 그러면 그렇죠. 자기 사리사욕에 이익 결사하는 집단은 국민을 위한 정치 집단이 아니니 없어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발언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책 지향점, 네. 정당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판단 기준을 찾지 못하는 당 같으면 네. 차라리 없어지는 게 국민을 위해서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어떤 회의 같은 것들을 할 때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당이 다 모여요. 맞아요. 네. 민주당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 다 같이 모여서 사회민주당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네. 이쪽 당들은
다 그거예요. 뭐냐면 헌법 지키고 헌법 틀 안에서 우리가 민주적인 틀 안에서 얘기를 나누자. 네.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쟤들은 자꾸 부수려고 해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 나라의 정당은 여러 정당이 있어야겠죠.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지느냐? 가치 지향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네, 네. 정당은 가치 지향이 있고 이 가치 지향에 따라 다양한 정당들이 가치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추구 가치 경쟁을 해야 네. 돼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가치 지향 경쟁을 하다가 분열이 생겨버리면 아무런 지향 가치 없이 수구적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논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보의 영역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진보적 논의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가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죠. 네. 그러니까 진보적 논의가 없어졌어요. 저는 민주당은 지금 보수의 기능에 더 충실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네, 것이고 네. 2025년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80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수립한 87년 헌법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주력 세력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왔죠. 네. 그러면 87년 헌법 체제 수호를 80년 헌법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고 이걸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 지금 2025년의 보수는 민주당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당신들 뭘 지키려고 해 하면 자꾸 우리 자유 이러고 있어요. 1950년대 하던 얘기거든요. 북한하고 싸울 때 하던 얘기예요. 네. 그건 그 옛날 얘기예요. 반공 지금의 자유. 네. 2025년의 보수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거는 1950년도에 이미 철진한 진영 논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진보 영역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진보적 논의가 일어날 공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서 뭉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국민의힘이 없으면 네, 네. 여러 가지 진보적 논의가 일어나면서 진보 정당들 간에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 민주당도 네. 다양한 가치에 따라 또 분당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힘이 나눠지면 국민의힘이 다시 힘을 잡아버리면 네, 저기는 네. 구구인데 그렇죠. 일단 구구를 막아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을 엄청나게 막고 있는 존재가 그 돼버렸어요. 논의의 지형을 계속 좁히고 있다. 그렇죠. 그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주면 차라리 괜찮은데 좀비처럼 살아 있어서 네, 논의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좁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 국민의힘의 존재 때문에 결국엔 진보의 영역이 흥미롭네요. 너무 네, 좁아져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진보가 없으면 사회 혁신은 누가 해요? 그래서 지난번 저는 권영국 후보 그 공약들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후보 그 공약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좀 삭제된 느낌. 일단 계엄 세력, 내란 세력을 없애야 되는 그 그렇죠. 목적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네. 후보가 안 나오고 이번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후보 못 내겠다고 멈추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통령 후보와 권영국 후보 간에 네. 많은 논쟁이 있었다면 재밌었을 거예요. 재밌는 정책이 많이 나왔을 네, 거예요. 네. 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많은 자극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뭐 방송에서 몇 주 전인가 이제 얘기하신 거 저도 그때 생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언더 찐윤 얘기하셨잖아요. 당신들은 모르는 진짜 찐윤이 있어. 이름도 잘 거론이 안 되고 얼굴도 잘 모를 거야. 네. 그게 국민의힘의 핵심이야라고 얘기하셨고 그들이 줄이어서 사실 이제 위에 권성도 뭐 쌍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얼굴마담, 바지사장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무방해 이런 뉘앙스였어요. 이번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 리셋 코리아에 가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이 씨도 안 먹히고 결국은 언더 찐윤의 힘을 다시 재확인한다고 봐도 되겠죠? 언더찐윤이죠. 근데 이제 언더찐윤이 원래는 수면 위로 절대 안 올려오려는 성향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더 이상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그래서. 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송원석 원내대표 또 등등등등 지금 원내 지도부가 저 깜짝 놀랐어요. 안 나서시는 분들인데 나섰네.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전히 그 그룹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면 여전히 밑에 숨어 있어요. 있고. 근데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생각해 네. 보세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후보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다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따르는 의원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뭐 개파의 수장 같은 사람들이 나섰죠. 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자,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을 봐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누군지 전에 관심 있으셨어요? 저도 솔직히 개파의 수장이라고 뭐, 볼 수 있나요? 네, 이름은 알았지만 그렇게 원내대표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를 따르는 의원이 누가 있었죠? 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못 봤어. 그리고
계속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에서 따르는 의원이 없어요. 네, 근데 존재감이 당 없었죠. 대표까지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계속 그랬죠. 이 그동안 원내대표 하셨던 분, 당 대표 하셨던 분 보면 특징이 개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대표가 되죠? 간택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누군가 따르는 사람은 없고 네 혼자 잘났고 나서고 싶어하는구나. 그럼 너 시켜줄 테니까 우리 말 잘 들어 하고 세워놓고는 뒤에서. 근데 뒤에서 숨는 게 이게 비겁한 게 뭐냐 하면 네. 정치는 책임 정치여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뒤에서 숨는다는 것은 권한만 다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비겁하죠. 네. 자, 권한을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사리사욕만 채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우리 민주주의에서 허락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네. 좀 더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네. 특징들이 있어요. 본인 지역구 관리만 철저하게 해요. 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국회에서 나란 일을 보는 겁니다. 네. 그죠? 지역에서 지역 일만 볼 것 같으면 시의원, 구의원하고 말지 국회의원을 왜 해요? 그죠? 네. 근데 이분들은 시의원, 구의원의 대장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기득권 카르텔의 왕으로 있는 게 좋거든요. 지역 네. 정치권을 장악하고 지역 네. 유지를 장악하고 지역 언론을 장악해서 네. 거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왕이죠, 왕. 네. 지역의 왕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내 이름이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시간에 지역 행사 한 번 더 가고 지역 시장 가서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국회에 잘 있지도 않으세요, 대부분. 네. 근데 이 지역의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자리가 필요한 건데 자 이게 사리사욕이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 자리 욕심 네. 아니면 이권 욕심, 명예 욕심 때문에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자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없죠. 네. 법안 낼 때도 보면 자기들이 연구해서 내지 않아요. 정부 부처 가져와라. 내가 도장 쿵쿵 찍어서 그냥 냈대. 공동 발의만. 네. 그 정부 부처 보고 갖고 오라 그래 법안을. 부처로 가져오라고 해서. 왜냐면 그럼 네. 공무원들은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내고 그냥 일하는 척하고 그냥 끝. 지역에 해란이 있으면 떼써가지고 예산 따오면 그걸로 끝. 이제 그러고 또 지역에 행사만 다니고. 네. 그리고 지역 이권만 관심 있고 이렇게 그런 움직이는데. 메커니즘. 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 자기 지역은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전혀 이름도 잘 안 나고 책임을 안 지니까 이런 상태인데 공천만 받으면 계속해서 이 지역의 왕자리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하느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네. 네. 똘똘 뭉쳐서 네. 무조건 한 목소리로만 뭉쳐버리면 당권을 잡잖아요. 그렇죠. 당권을 잡으면 공천을 또 받죠. 그렇죠. 그리고 혐오 정치로 진영 갈등만 일으키면 다음 선거는 자동으로 돼요. 지역 관리는 해놨어. 네. 그러면서 계속 선수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역에서 이권은 누리고 책임은 안 지고 해피하죠. 네. 완전히 해피하죠. 자,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는 거예요. 국민은 수단으로 보는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착취 수단으로 보는 정치, 나쁜 정치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 정도면, 저 정도의 망언이면, 그리고 저런 뭐 정치력도 아니고 저런 엉망진창의 어떤 정치면 망해도 이미 진작 망했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수십 년간 계속 유지되어 온 이유는 바로 그런 힘. 그렇죠. 그 내부적으로만 결집하고 권력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근데 이해관계로 이렇게 묶어놓은 조직의 힘이라는 게 막강해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이번에 보면. 네. 뭐 대선 때도 봤잖아요. 김문수 1,400만 표 어떻게 나오지?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는 나올 만 하겠구나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네. 지역 유지들을 후원회로 확 모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업을 봐요. 그럼 네. 거기서 청탁이 오가겠죠, 당연히. 네. 청탁이 오가고 지역 유지들이 돈을 벌게 도와주겠죠. 네. 그럼 거기서 돈 번 지역 유지들은 지역 언론사도 만들고 그렇죠. 또 그 이제 지역 국회의원의 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또 밑에 조직을 만들겠죠. 네. 지역구 조직 국회의원이 후원. 돈을 못 푸니까 이 네. 사람이 대신 돈을 풀면서 조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그런 조직이 예를 들어 20명씩 모여 있는 후원의 조직이 5개만 있어도 100명이죠. 네. 이 100명이 한 절반만 30명씩 조직을 만들면 네. 벌써 어떻게 돼? 50 곱하기 30이면 큰 조직 지역에서는 지역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렇군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네. 당비를 내고 권리당원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의 자신의 목소리를 요구하죠. 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조직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네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번에 대선 후보 세울 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세웠습니까? 당 지도부가 정하면 따라와야지라고 한독수를 미리 세워놔 버리잖아요. 상상도 네. 못할 일인데 이분들은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아. 이게 민주주의 정당인가요? 반민주적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없으면 혁신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한두 사람 목 날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지만 혁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에 혹은 그런 당을 대표하는 김문수 후보를 1,400만 명 이상이 지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시민들의 네. 잘못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고 선동 정치, 혐오 정치로 하는 정치인들이 나쁘고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그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네. 시민들이 그렇게 왜곡된 정보에 선동되도록 철저하게 이제 하향식으로 조직돼 있는 네. 이 반민주적 구조가 나쁜 겁니다. 네.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도 이거 계속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한두 가지만 더. 시간 많아요. 저 한 시간 더 해도 돼요. 저도 많아요. 그런데 뒤에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상한 느낌을 주는 분들 또 당대표 나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식상하지 않은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게 뭐 김문수 혹은 김문수 안 된다, 뭐 장동혁이다, 나경원, 한동훈, 뭐 안철수 등등 이미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고 이 송원석 원내대표 이 발언은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당 대표가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당대표조차? 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다는 아니지만 네. 일부는 자기 이익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익에서 지금 뭐 이번에 당 대표가 자기한테 뭐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앞으로 최소 1년은 숨어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가서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할 거야. 네. 그리고 못 배웠던 음악도 배우고 못 배웠던 춤도 추고 못 배웠던 그런 것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1년 동안 얌전히 있다가 네.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때는 진짜 당권을 잡아야 해.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돼. 라는 생각. 그때 되면 정치 지형이 또 많이 바뀔 거야.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감정도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1년 동안은 안 다치고 잘 숨어 있으면 돼. 네. 라는 생각이 주류일 겁니다. 숨만 쉬고 있자 일단은. 그러니 당대표가 누가 되든 무슨 관심 있어요. 지선까지도 욕심을 안 낸다라는 의미군요. 본인들 이제 배지가 중요하니까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선 자기 지역구에 대한 단단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역으로. 자기 지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지역구 그렇죠. 선거잖아요. 네네. 지금 지역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역구는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선에서 영역.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점하고 있는 이 지역은 건드리지도 못할 테니까. 단단하다. 예. 나의 강력한 조직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고 지역은 내가 알아할게. 날 대신 중앙에서 소환은 하지 마. 네. 하는 그 정도 취지인 거죠. 그러니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고 계속 헛말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취미생활 좀 하시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된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게감 그런 있거나 뭐 그렇죠.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런 분 네. 그냥 자리만 채워놓은 거예요.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분이긴 하죠. 송원석 원내대표.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앞으로 1년은 네. 크게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해요. 저 이해가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해가 확 됐어요. 진짜 100% 됐어요. 의원님 지금 한 10분 강의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너무 과외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뭐가 좀 기존에 겪었던 일과 매칭이 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이게 약간 조각조각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좀비처럼 살아 있어서 도대체 저 힘은 뭘까라고 생각을 지역 했었거든요. 장악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지역 장악. 네 강의를 한 10분 만에 완벽하게 알겠어요. 오로지 지역. 근데 국회의원의 본질은 지역 장악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역의 호적이 국회의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네.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에 모여서 나란 일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정청래 의원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정당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체인데 이제는 국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좀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네. 내용.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보수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국힘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 법 어쨌든 법률가시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잘못된 것에 대한 견제 수단은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감시의 눈도 많을수록 좋다. 네. 자,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정부만 할 수 있다면 정부 여당이 위원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위원정당일 때는 그러면 해산 신청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집권 여당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어떻게 보면요. 민주당이 내려놓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집권 여당이 아닌 국회가 즉 정부가 아닌 국회가 할 수 할 있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정권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다수 의석만 잃어버리면 그렇죠. 그다음에 위원을 하면 그렇죠.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이걸 왜 그죠? 이렇게 잘못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주체가 많아질수록 그건 좋은 것이고 네. 또 국회는 당연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니까 민심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법안 환영하는 입장이시군요. 당연히 해야 당연히. 되는 법안. 네. 사실 2014년에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그때 이석기 씨 뭐 혐의 그거였어요. 내란 음모 선동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였지만 내란 음모 선동. 그런데 이번엔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예. 정말 저질렀고 사람을 그러고 문제를 죽이려고. 반성을 안 해요. 네, 영연백까지 준비해서 사람 정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요. 네. 북한에 무인기 띄워가지고 북한 반응하니까 네. 막 좋아하면서 또 보내라는 취지로 했다는 말이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전쟁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반성을 안 하냐고요? 최소한 반성은 좀 했으면 지금 좋겠는데. 조사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건 다 떠나서 뭐 리셋 코리아로 다시 모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네. 무슨 이상한 탄이 와서 뭐 탄탄거리고 다니고 네.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서울시에서 초청했다가 캔슬하고 엄단해야 등등. 합니다. 네. 엄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정치적 화해의 그러게요. 대상이 아닙니다. 엄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전에 전두환을 소환하는 거예요. 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그죠? 나타났다. 엄단해야 됩니다. 엄단해야 되고 관련된 자들을 발본색원에서 네. 윤석열, 김건희 처단해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을 희생양으로 영웅으로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두 사람만 처단하고 말면 안 되죠. 관련된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영웅시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발본색원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 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됩니다. 네. 엄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지만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의원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 그 청문회 얘기도 좀 더 하고 청문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얘기도 시간이 하고. 벌써 훌쩍 지나가지고. 네. 또 제가 왜 외통이 갔는지도 좀 해주시고. 왜 지난 2주 전에 그리고- 오셔서 외통에 가신 이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좀 뭐 할 말 많은데 다음에 네. 한번 더 불러주세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정동영 후보자의 그 9.19 뭐 군사합의에 대한 관점, 뭐 주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쭉 여쭤보고 싶었는데, 통일부 외통위에서요. 네.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거기예요. 응. 국민의힘은 자꾸 대립을 일으키려고 해요. 우리 그렇죠. 민주당은요 평화를 만들어서 이 땅에 평화가 깃들면 네. 엄청나게 번영할 수 있어요. 네. 반면에 대립이 깃들면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왜 자꾸 이걸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쟤네들은.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후세대가 살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 강의 듣느라고 제가 청문회를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청문회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도록 하죠. 네. 언제 불러주실 거예요? 제가 PD와 조속한 네. 시간 내에 만남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답을 받아가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